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제가 영상을 한 열흘 만에 찍게 됐는데요. 베트남을 한 열흘 정도 다녀와가지고, 지난 주말에 불가피하게 영상을 못 찍은 점 사과드리고요. 일단 시장이 그 사이에 엄청 좋았죠. 연준이 FOMC에서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스탠스를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상반기 정도에는 이 CPI가 지금은 뭐 6% 정도잖아요. 근데 한 3% 정말 더 많이 내려가면 2점 뭐 후반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유가가 엄청 급등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 하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만 계속 강조하다가 처음으로 연준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금리 인상은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3월에 25bp 정도 인상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시장이 맞다면 금리 인상을 연내에도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 환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성장 기술주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아가시면서 수익을 늘려가시는 구간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국면에 있는데 이제 금리가 이 정도까지 하단까지 하락할 때까지는 그런 종목들을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해외에 나갔을 때도 주식을 팔지 않고 대부분은 더 사는 전략으로 일단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는 전략을 했고요. 저도 좀 놀면서 돈을 그래도 좀 쉽게 번 느낌이라서 약간 경계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경계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빠지면 전체적으로 매수로 접근한다는 마인드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너무 좋지 않았냐, 뭐 금요일 밤에 나왔는데 고용이 너무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뭐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한 주식시장 하락은 이미 이어졌고, 고용 빼고는 이미 다 인플레 지표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이미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특히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두 종목이 합치면 시가총액 비중이 잘은 모르겠지만 한 2-30% 정도 돼요. 굉장히 삼성전자가 비중을 여전히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합치면 25% 정도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주식들은 대부분 고밸류에이션에 사서 저밸류에이션에 파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악화돼서 어닝이 이익이 엄청 꺾였을 때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죠. 이익이 꺾이니까 시가총액 빠지는 거 대비해서 이익이 더 빨리 꺾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이 엄청 비싸지는데, 이미 시장은 이미 주가 반영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사서 실제로 이 회사들이 회복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주식을 팔아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17년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현상인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죠. 이제 주식은 보통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IT 주식을 접근하시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지수 자체도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전략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결국에는 EPS 하락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런 거는 약세장 후반을 알리는 거다, 이런 빨간 선이 있잖아요. 결국에 이런 거를 뚫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등락은 있습니다. 뭐 그냥 한 방에 올라간 주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과정에도 보시면은 막 이런 국면들도 많고, 뭐 엄청 힘든 기관이 많죠. 결과적인 것만 봐서 이제 다들 주식 쉽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결론은 저는 상식과 반대로 지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를 믿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주식들은 반대로 하시면 좋다. 대중의 상식과 반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마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략대로 지금 잘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 갑자기 바꾸실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국면입니다. 뭐 국채금리 얘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뭐 짧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금리는 역의축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과거 역사적으로도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지금 뭐 궤도 이탈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이런 거죠. 장기 투자 뭐 그냥 편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이런 위치에 있는 건지 뭐 어디에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국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공포에 근데 휩쓸리지 않고 저랑 같이 좀 믿음을 가지시고, 시장은 지금 언제까지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빠지면은 기뻐하면서 주식을 늘려가는 국면으로 활용하셔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런 뭐 단기로 봤을 때는 제가 이따 차트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요맘때 12월, 1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12월 하락은 제가 정확하게 봤지만 1월까지 너무 보수적으로 봐서 저도 조금 뒤늦게 랠리에 동참을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 가장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연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고집을 부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봤는데 시장이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관찰했는데 내가 본 거랑 반대로 갔다. 그러면은 얼른 따라잡아서 비중을 채우시는 것도 요령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해서 잘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다시 이런 국면에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등락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강세 자체도 지금 이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공매도를 엄청 많이 했던 사람들이 시장이 지금 연초에 엄청 랠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엄청 힘든 거죠, 마음이. 제가 왜 작년 11월인가요? 언제 제가 숏을 했는데 시장이 올라가지고 제가 너무 괴로워서 막 현타 왔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투자자라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저보다 뭐 현타가 안 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도 지금 현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국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최근 특히 지난주 상승은 이런 숏커버가 상당 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는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정체 혹은 약세를 보일 거로 보고 있는데, 또 고용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연준이 또 스탠스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적절한 조정이 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 종목들이랑 지수물들을 오히려 좀 더 싸게 매수를 해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를 약간의 정체 하락 구간으로 보고 요럴 때 많이 모으시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 여름 정도, 여름 가을 정도까지 상당히 괜찮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계속해서 강세론자가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시장이 변곡점을 되게 조심해서 하는 편인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조금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중장기로는 가져가야 된다는 뷰고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종목은 거의 안 바꿨습니다. 뭐 추가한 종목들은 뭐 SOL, 뭐 이마트 정도고 나머지는 말씀드리는 대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지난주 금요일엔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가 제가 지난주에 챗 GPT 뭐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말씀드렸었잖아요. AI 마인젤의 플립토도 말씀드렸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도 지난주 초에 뭐 한 번 정도 빠졌지만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증권 이런 것도 그 STO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서울 옥션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지수 선물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 같은 건 단기로는 한번 팔아줘도 나쁘지 않은 자리 정도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차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S&P 500부터 좀 볼게요. 말씀드렸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골든 크로스가 일봉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엄청 잘 올랐죠.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60주선인데 60주선에서 한번 조금 막힐 수 있는 그림이 보이지만 이 위로 올라탄 느낌이 좀 있거든요. 지금 느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좀 까리하면은 월까지 딱 보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나쁘지 않아 보이고 지표도 밑에서 제가 계속 MACD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과학입니다. 차트는 저는 계속 과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방송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랠리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S&P는 일단 그래 보이고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나스닥도 제가 중기로 보면 되게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게 MACD 오실레이터 개선되고 있고 60주선, 50주선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물론 뭐 테슬라가 급등하고 이런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지수가 지금 들어 올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게 볼 건 없어 보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작년 한 여름부터 계속 이걸 못 뚫으니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미 있게 뚫었죠. 하필이면 제가 놀러 간 주에 뚫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도 뭐 주식을 지금 적지 않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도 괜찮아 보입니다. 뚫을 자리 다 뚫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정이 있더라도 이런 국면에서는 보유 마인드, 매수 마인드로 가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한국 시장 잠깐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좀 아까 S&P랑 비슷한 그림이죠. 201선을 뚫고 올라갔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좋지 않아요. 아직은 좋지 않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을 많이 못 채우신 분들 입장에서 잘 들으셔야 되는 거는 지금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2173에서 지금 거의 25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못 사신 분들은 지금 멘탈이 나가서 미쳐버리실 것 같은 기분이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선을 아직 뚫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뚫기만 하면은 위로 올라갈 룸은 엄청 많다라는 거죠. 물론 뭐 3200, 300까지 다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나중에 뭐 봐야 알죠. 제가 그걸 뭐 알면은 뭐 제가 한 천억 부자 됐겠죠 이미. 뭐 어쨌든 간에 월로 봤을 때도 코스피가 사실은 정말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코스피를 지금부터 사셔야 됩니다. 미리 사서 먹은 저 같은 사람들은 박살이 날 수도 있었는데 좀 운이 따랐던 거고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50월선 혹은 60월선이 지금 겹쳐져 있는데 이런 데 위를 이제 뚫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많이 모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수 상품을 사세요. 지수 상품 말씀드린 것처럼 코덱스 레버리지 혹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것들 사시면은 그냥 지수에 어떤 종목이 오르든 간에 올라가는 거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굳이 어렵게 버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월봉으로 봤을 때도 편안하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불편하지만 코스피보다 어쨌든 올라갈 룸이 좀 많아 보이죠.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근데 1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잠깐 코스닥은 한번 차익 실현해도 괜찮겠다라고 본 거는 요런 한번 막히는 자리긴 해요. 그리고 RSI 여기서 봤을 때도 과매수 지표가 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조금 해소를 하고 왜 과거에 이제 이렇게 위에 터치했을 때 보시면 요런 국면이거든요. 꼭 이렇게 빠진다는 법은 없지만 왜냐면 이때는 굉장히 약세장의 한 목판이었고 지금은 추세가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국면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수익을 좀 지키고 가시고 싶은 분들은 코스닥물은 조금 한번 줄이면서 혹시 조금 눌려주면 다시 늘리는 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지난주처럼 어디 가가지고 뭐 그런 일정이면은 사실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돌아왔고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하게 시장을 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종목들 말씀드렸던 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아름다운 51선, 201선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는 등락이 늘 심합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200주봉을 상회하고 끝났죠. 2주 연속. 그래서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전혀. 이런 자리처럼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 2016년부터 쭉쭉 봐도 괜찮아 보이죠?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월로 봐도 2008년, 2011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 3년 편안해 보이죠?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만 엄청나게 많이 사셔도 올해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불편합니다.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기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 이익을 SK 하이닉스보다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굳이 사셔야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를 때는 SK 하이닉스가 겁나 화끈하게 오르는 성격은 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조금 편해 보여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리고 LG전자는 삼성전자랑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흐름이 좋고 월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좀 지저분하지만 L전자가 그렇잖아요. 최근에 나온 뭐 레인지로버 신형 모델에도 L전자의 전장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모델에 이제 L전자의 전장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L전자는 이제 가전 스마트폰 업체에서 스마트폰은 이미 없죠. 주변에 LG 스마트폰 쓰는 분은 없잖아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완전히 캐릭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삼성전자랑 L전자를 페어로 가져가시는 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가져가시면 좋고 제가 삼성 전기도 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삼성 전기가 IT 업체의 선도 기업이다. 그래서 이쪽 주가를 먼저 보면은 다른 애들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삼성 전기 산 거 안 팔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챗 GPT랑 STO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로 좋아 보이고 최근에 뭐 수소라든가 이런 것도 내용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충분히 채우셔서 가져가시면은 올해 여름 가을 초가을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서 조금은 편안한 마인드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인데 이거 꼭 기억하시고 투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골프로 치면 벙커에도 빠지고 해저드에도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잘 버티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시장 빠지면 매일 엄청 괴로워하거든요. 저도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근데 다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용기를 가지시고 올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시청 감사드립니다.